당신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5명을 적어주세요. 또 함께 일하기 싫은 5명도 적어주세요. 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파란색 화살표를 뻗고요. 내가 너하고는 일하기 싫어 라는 사람에겐 붉은색 화살표를 뻗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 누구나 눈에 딱 띄는 5명이 있습니다. 여기 5명 보이시죠? 이 5명은 가만히 보시면 이분들 머리 뒤에는 이렇게 붉은색 후광이 있습니다. 당신하고 일하기 싫어요 라고 빨간색 화살표를 뻗은 건데 이분은 여러 군데에서 붉은색 화살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의 머리 부분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붉은색 후광이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제 그룹의 학생들이 이 연구를 할 때 이 5명을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물론이고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까지 모든 것을 통계학과 물리학으로 풀어내는 그런 통계 물리학자 김범준 교수님을 일단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통계 물리학 그래서 되게 약간 이렇게 머리 약간 하얗고 이렇게 약간 그런 좀 아인슈타인 약간 그런 걸 생각해. 너무 귀여우세요. 이렇게 미소가 어쩜 이렇게. 머리가 염색을 해서 이렇지 사실은 아인슈타인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아 그래요? 아 미소가 소년 같아요. 네. 아 근데 저거 통계면 통계고 물리면 물리지. 통계 물리학 그런 게 있나요? 보통 통계 물리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통계도 어렵고 물리도 어려우니까 통계 물리학은 정말 우리와 너무 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우리 사회를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잖아요. 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도 통계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 김범준 교수님의 귀 얇은 사람이 좋은 이유라는 주제로 명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내하고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다가 약간의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제 아내가 저한테 누가 A형 아니랄까 봐 그렇게 까탈스럽냐 그러더라고요. 아, 혈액형. 혈액형으로 가면 이거 예민한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부부싸움을 할 때 무얼 갖고 부부싸움을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말은 기억이 나요. 아니 어떻게 그 물리학자와 수십 년을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가 혈액형과 성격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아주 신기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연구를 진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혹시 여기서 지금 여기 계신 분이 한 15분, 16분 정도 되는데요. 제가 질문을 할 거고요. 그 질문에 저 맞아요! 라고 손을 드시는 분들이 한 분 혹은 2분 그 이상은 아닐 겁니다. 네. 제가 예측을 한 겁니다. 물리학자가 질문하면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은 네. 여기서 혹시 결혼하신 분이라면 본인과 배우자 둘 모두 혈액형이 A형이신 분들은 손을 드시고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부모님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두 분이 모두 다 혈액형이 A형이신 분들. 다들 이해하셨죠?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들 이해하셨죠?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드셨네요. 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한 분, 분, 두 분. 혹은 2분 거의 맞춘 거잖아요. 또 어떻게 제가 그걸 맞출 수 있었을까요? 미리 들어오기 전에 물어보셨겠죠. 아니요. MC 저 오늘 그런 김영희 얘기 선생 안 처음 해요. 봬요. 저는 개인적인 거 공유 안 해요. 그래요? 예. 근데 이걸 여러분들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하셨지? 우리나라에서 혈액형이 A형이신 사람은 비율이 약 3분의 1이에요. 30% 정도예요. 네. 그러면 한 사람이 혈액형이 A형일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네. 그런 사람이 둘이 만날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많아야 되나? 곱하기 3분의 1. 예. 그래서 9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5분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15을 9로 나눈 숫자가 제가 여러분 중에 두 특별한 건 분이 없네요. 둘 다 A형이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아,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통계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통계라는 방법이에요. 이게 혈액형이 성격을 결정한다라고 믿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근거 없는 가짜 과학입니다. 유사 과학이란 말보다는 저는 더 강하게 가짜 과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사실 독일의 어떤 학자가 2차 대전 이전에 논문을 쓰는데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유럽에서 독일 민족이 A형의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걸 A형 비율이 어떤 집단에서 많으면 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수하다라는 우생학적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때 그 경성제대 의대에서 우리나라에서 혈액형을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의 A형의 비율이 일본보다 낮다는 거예요. 따라서 조선민족은 일본인들보다 열등하다라는 주장을 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형 성격을 여러분들이 재미로 생각해 보는 건 저는 뭐 아무런 그 반대를 하진 않는데요. 그걸 정말로 맞는 것으로 오해해서 어떤 처음 만난 사람의 혈액형을 갖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범주화하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맞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이 제 논문이에요.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이걸 갖고. 어렵게 쓰셨네. 진짜. 여기 논문을 쓰면 맨 뒤에 감사의 글이 있는데요. 이 BJK가 범준킴 저고요. 예. 여기 뒤에 나오는 문장이 이 일에 가장 처음에 동기를 부여해준 손윤희에게 감사한다. 그게 제 아내입니다. 저게 전형적인 A형 스타일이에요. 선생님. 끝까지 담아주고 있다가. 혈액형으로 무슨 A형 아니죠? A형 속이는 거 아니죠? 아니 속이는 그런 거 거 하지 말라니까요. A형이야.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뒤로는 이제 혈액형과 성격은 관계가 없다는 걸 제가 아내를 설득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형 성격은 아내를 설득한 것 같은데 가끔 제 아내가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당신 운기 불리하니 사고 조심하라 뭐. 근데 이런 건 신문에 나오는 이런 오늘의 운세는 이건 사실 맞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도움은 돼요.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아내가 이런 문자를 보내면 길 건널 때도 괜히 조심하게 되고 이런 건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선생님, 없는 아니 거죠. 근데 네. 실은 이게 통계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사주라든지 운세 이런 것들이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온 예. 이 자료의 그거다, 결과다 해가지고 통계학이다. 예. 실제로 말씀하시고 실제로 제가 하신 분들이 제 사주를 봐주고 43세 잘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42이에요. 전 머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될 날이. 저는 꼭 좀 맞아. 이거 통계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사주나 이런 그 것들이. 사주팔자에 대해서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 우리 사주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다 아시죠? 태어났을 때 연, 월, 일, 시 해서 4개라서 사주라고 부르고요. 팔자라고 하는 거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렇게 4가지 주가 있는데 월주 혹은 연주 하나마다 다들 아시는 갑을병정하고 자축인묘를 생각하면 모두 60개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을 몇 명을 모아야 사주팔자가 그 같은 사람이 없이 다 다를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60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60 가지수가 있어요. 그걸 계산해 보면 1,300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특정 사주팔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유형에 속한다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려면 최소한 1,300만의 10배는 모아야 될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중국에서 그런 통계 처리를 했을 아무런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믿고요. 지금은 가능하죠. 그런데 요즘 사주팔자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논문을 쓴 거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모아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주팔자가 그 사람의 어떤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거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죠. 네. 사주팔자는 없지만 제가 아는 얘기 중에 그 서양에 보면 점성술 갖고 별자리 얘기 있잖아요. 그건 논문이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떤 사주팔자도 그렇고 혈액형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그룹으로 나누고 그 그룹의 특성으로 그 사람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어떤 관계주의적인 그런 성향 그런 나라들에서도 심한 것 같은데요. 이 물리학에서도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물리학자들은 관계 대신에 뭐라고 할까요?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상호작용. 혹시 일중 씨는 그 물리학에서 상호작용 하면 떠오르는 뉴턴의 법칙 있나요? 뉴턴의 저기 작용 반작용. 맞습니다. 예, 바로 그거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아유. 야, 문과 출신인데 이걸 그렇게 기억하고 오래 있었어요. 알았는데. 예, 뉴턴의 세 번째 법칙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서 네. 물리학에서 상호작용하고 꽤 관계가 깊은 법칙이죠. 네네. 자, 지금 방금 박수 치셨어요. 기억하시죠? 네네. 제가 박수를 여러분에게 또 쳐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칠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다른 분의 박수 소리를 귀로 들으시면서 그 박수의 박자에 맞춰서 치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들 이해하셨나요? 네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떨린다. 별로 안 어렵죠. 네. 처음에 제가 그 박수 쳐주세요, 일중 세게 박수 쳐주세요 했을 때는 박수 안 맞았잖아요. 아유. 네. 야, 아유. 네네. 두 번째로 왜 맞았어요? 들으니까. 제가 맞춰달라고 부탁했으니까 맞춘 거죠. 네. 아 예.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나중에 여러분이 합의한 박자 있잖아요. 그 박자는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건가요? 제가 1초에 몇 번 치라고 부탁드린 건 없잖아요. 저는 단지 박수를 맞춰달라고만 부탁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합의한 박자는 여러분이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전체가 만들어낸 어떤 거시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이런 것도 물리학자들이 재미있게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걸 갖고도 얼마 전에 논문을 썼습니다. 너무. 여러분도 지금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박수가 일단 맞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박자가 조금씩 빨라집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박수를 맞춰서 치게 되면 박자가 더 빨라질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걸 갖고 논문을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마우스 패드가 있고 이 손이 제 손입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누르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에서 삑삑 소리가 나요. 삑삑삑삑 누르면서 다른 친구들이 삑삑삑삑 소리에 맞추도록 하는 거죠. 그럼 맞은 다음엔 처음에 비해서 박자가 빨라질까? 빨라지지 않을까를 실제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그거를 모아서 분석해 봤더니 처음보다 더 빠른 박자로 간다라는 것을 실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고 이걸 수학적인 모형을 통해서 증명해서 이 논문은 한 몇 달 전에 출판한 논문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 상호작용 그런 거에 관심이 꽤 많은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밀그람이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한 실험이에요.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밀그람이 여기 살고 있는 미국 사람한테 편지를 주면서 이 편지를 여기에 살고 있는 주식 중개인이었는데요. 주식 중개인에게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처음 받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한테 편지를 전달하면서 똑같은 부탁을 하는 거죠. 너 이 친구 알면 직접 갖다 주고 너 이 친구 모르면 네 친구 중에 이 친구 알 것 같은 사람에게 전해줘 라는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출발한 편지가 사람을 한 단계 거치면서 최종 수취인이 여기 살고 있는 미국 사람에게 전달되겠죠. 네. 혹시 결과 아시는 분 있나요? 미국 안에서 몇 단계죠? 제가 정말 정답을 맞춰도 됩니까? 네. 제가 정말 정답을 맞춰도 됩니까? 네. 예. 3단계. 땡! 미국 안에서 6단계였습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들으면 처음 들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미국의 인구가 3억인데 3억 안에서 아무나 두 사람을 택했는데 두 사람이 6단계면 연결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우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게 전혀 놀라운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설득을 시킬 거예요. 예. 자, 거기에 관계된 연구를 한 사람이 영국의 인류학자인 덤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덤바의 수라는 게 있는데요. 덤바의 수는 한 사람이 사회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어느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일까라는 게 덤바의 수예요. 덤바의 수가 150명입니다. 그 덤바가 이 연구를 한 게 좀 상당히 흥미로운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각 영장류 종의 대뇌 피질의 면적과 그 영장류가 맺고 있는 사회관계의 크기가 놀라울 정도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봅니다. 이게 무슨 그래서- 말? 뇌가 크면은 사회관계도 많이 맺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게 한 종의 평균 특성. 한 마리 한 마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덤바가 밝힌 게 사람의 베네피즐의 면적을 보면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의 크기가 15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몇 명이 어느 정도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도 둘 모두 150이라는 숫자로 씁니다. 왜 덤바의 숫자를 제가 설명드렸는지를 밀그라미 실험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편의상 그냥 덤바의 숫자를 원래 150인데 100이라고 할게요. 여러분은 한 단계면 그러면 100명에게 연결되는 거죠. 친구가 100명이니까, 그죠? 네. 두 단계면 몇 명에게 연결되나요? 여러분 친구가 100명이에요. 네, 여러분의 친구도 100. 친구가 100명이죠. 그럼 두 단계면 몇 명에게 연결되나요? 만. 10,000명입니다. 예. 제가 100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한 명도 100명의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100 곱하기 100해서 10,000명에게 연결되죠. 세 단계면 100만 명. 그죠? 그렇죠. 네 단계면 1억. 다섯 단계면 100억이죠. 예, 그렇게 생각해 봐도 사실 미국의 3억 인구가 6단계면 연결된다는 게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네. 각자가 모든 사람이 딱 100명의 친구만 있어도 우리 모두가 5단계면 100억 명에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방금 이 계산은 좀 과장한 건데요. 제 친구 100명이 100명 중에 한 친구가 갖고 있는 친구 100명은 이미 제 친구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으로 늘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미국에서의 밀그람 실험에서 3억이라는 그 많은 사람이 6단계면 연결된다라는 것이 사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걸 이해하셨다면 그러면 사실 그렇게 신기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곱하기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건 그 조직이 10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각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5명을 적어주세요. 또 함께 일하기 싫은 5명도 적어주세요. 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파란색 화살표를 뻗고요. 내가 너하고는 일하기 싫어 라는 사람에겐 붉은색 화살표를 뻗습니다. 그렇게 다 모아서 네트워크를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 화살표마다 색깔이 있는 거예요.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는 이분은 이분과 일하기 싫다는 뜻입니다. 빨간색이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 누구나 눈에 딱 띄는 5명이 있습니다. 여기 5명 보이시죠? 아, 이 5명은 가만히 보시면 이분들 머리 뒤에는 이렇게 붉은색 후광이 있습니다. 이 후광이 무슨 뜻일까요? 당신하고 일하기 싫어요! 라고 빨간색 화살표를 뻗은 건데 이분은 여러 군데에서 붉은색 화살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의 머리 부분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붉은색 후광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저와 제 그룹의 학생들이 이 연구를 할 때 이 5명을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독수리 오형제를 보면 상당히 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 거냐면 10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친구가 많은 사람, 즉 파란색 화살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위에다가 늘어놓고요. 붉은색 화살표를 많이 받은 사람을 아래쪽에 놓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일렬로 쭉 늘어세운 다음에 맨 위에 있는 분을 이 사람을 볼까요? 이 사람은 40명의 친구가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 중에 40명이 당신과 일하고 싶어요 라고 지목을 한 거예요. 아주 인기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맨 밑에 보면 80명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수리 오형제의 맏형. 그럼 여기 이렇게 여기 5명이 이제 독수리 오형제인 거죠. 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얘기 듣지 않아요? 친구가 많으면 적도 많다.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 그래프를 다시 보세요. 친구가 많은 사람은 이쪽이잖아요. 이쪽에 아무것도 없네요. 저기 친구가 많은 사람은 적이 없고요. 적이 많은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면 재밌더라고요. 친구가 많은 사람은 적이 없고 적이 많은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그림을 나중에 보면서 재밌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아까 그 독수리 오형제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기들끼리도 안 좋아해요.
야, 그나마 독수리 용제는 자기네들끼리는 똘똘 뭉치잖아요. 저 원래는 그런데 예. 여기는 아니에요. 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기 보면 단 하나의 파란색 막대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 하나의 파란색 지목을 받았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일하기 싫어요 라는 지목을 했을 뿐더러 자기들끼리도 안 친한 거죠. 근데 어떻길래 공공의 적 어떻길래 이런 분 만나본 적 있어요?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상사는 한 분은 계셨으니까 SBS요? 그냥, 직장 생활이 또 공채 출신이라. 그냥 전 직장이라고 할게요. 네. 예, 근데 직장에 이제 후배들한테 업무를 맡길 수는 있어요. 근데 명령조로 시키니까 예, 이게 좀 남자 후배들이 약간의 반감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거 뭐뭐 해. 너는 이거 해. 명령. 이렇게 하니까 조금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예. 아 근데 그분이 독수리 오영재는 아니었어요.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우. 아 지금 직장 동료 두 분이 같이 오셨잖아요. 아, 예, 예. 혹시 저런 부분에 공감대가 좀 있습니까? 직장 내 독수리 오영재 계십니까? 아까보다 좀 떨어져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너무 옛날 그 사고 방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하던 식으로 강요하거나. 네, 그런 거 강요하시고 뭔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협조 잘 안 되고. 네. 꼰대. 꼰대. 라떼 좋아하시고. 예.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은 꼰대라고 하기는 하고요. 맞아요. 어린 또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좀 역꼰대라고 하죠. 역꼰대일 수도 역꼰대. 있고. 네네 이게 네. 이거는 사실 실제 제가 겪었던 일이긴 한데 네. 신입사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신입사원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약간 조금 이렇게 보듬어 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네. 그 회식을 가게 되면 그 신입사원들 가고 싶은 대로 가자라고 이제 그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세요. 근데 되려 그런 거에 배려를 좀 느끼고 좀 같이 갈 수 있는 대로 좀 그 정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들 가고 싶은데 정말 본인들 가고 싶은데 있죠. 예. 그러니까 저 젊은 분들 아유 우리 젊은 친구들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 타코 먹으러 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맞아요. 신나게 막. 예, 그랬더니 타코가 뭐야. 뭐. 어르신들도 불편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도 그 최악의 동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동료가 또 최악의 동료라고 할 수 있어요? 최악의 동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뭔가 이렇게 본인들이 먼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이렇게 좀 미루고 네. 근데 나중에 결과는 또 본인 걸로 이렇게 포장하려고 너무 공을 자기에게 돌리는. 네네 아. 은근슬쩍 막 다 이런 것 좀 부탁하듯이 막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껏 해줬더니 나중에 그거는 이 직원이 도와줬다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뭐 이렇게 한다거나 네. 네, 그런 친구들 너무 최악이죠. 아 진짜 최악이네요. 예. 근데 제 질문이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끼리는 친한가요? 그렇죠. 그치.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저도 약간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테이블은 그 설문조사를 2번 했거든요. 그래서 2003년, 2006년인데요. 그 3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 숫자를 세본 거예요. 여기 350이라고 하는 의미는 2003년에 왼쪽으로 가면 친구 관계예요. 그리고 2006년에 여전히 친구 관계로 남아있는 그 쌍의 숫자예요. 그 친구 관계는 350 쌍이 계속 남아있는 거고요. 적의 관계는 흥미롭게도 적이었다가 여전히 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의 숫자가 친구가 친구로 남아있는 숫자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적의 관계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고요. 이 테이블에서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가장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두 숫자가 요 4하고 0입니다. 요 4는 2003년에 친구였다가 3년 뒤에 적으로 바뀐 사람의 숫자예요. 친구는 드물지만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장 좀 무서운 숫자가 요거죠. 적이었다가 친구로 바뀐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회생활 하실 때 그렇게 되는구나. 사회생활 하실 때 친구라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예, 친구는 적이 될 수 있고요. 적은 만들지 마세요. 적은 친구로 되는 게 어렵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또 했던 것이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부서로 나눠서 배치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풀어본 건데요.
그 마지막에 해결된 그 이 펌트 프로그램이 도출한 결과를 보면 여기 독수리 오영재가 여기 있죠. 네. 이분들이 흥미롭게도 한 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팀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억하시죠? 이분들은 단 하나의 파란색 화살표도 받지 못합니다. 이분이 이 중에 독수리 오영재 중에 한 분이 다른 부서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느니 이분들을 이렇게 한 팀으로 묶어놓는 것이 전체 조직의 행복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거. 사실 제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워낙 독특하셔갖고 별 수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역시- 자신을 몰라서 우리도 독수리 오영재일 수도 있어요. 야.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본인이 객관적인 자신보다 스스로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그 과신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무슨 어떤 통계 조사가 있냐면 교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 당신은 주변 교수님보다 본인이 더 수업도 잘하고 연구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90% 이상의 교수가 본인이 평균 이상이라고 답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체가 평균 이상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렇다면 평균이 거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본인이 속한 그룹에서 어떻게 하면 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혹은 이 전체 본인이 속한 조직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자, 이건 사실 여러분 많이 겪는 문제일 겁니다.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오늘 점심 뭐 먹을까라고 얘기해서 어떤 분들은 짜장면, 어떤 분들은 된장찌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어떤 이게 상상의 어떤 회사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장님, 뭐 부장님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위에 있는 사람의 그 의견은 아래쪽으로 전달만 됩니다. 그런데 아래쪽 사람들의 의견은 위쪽 방향으로 전달되지 않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상상의 조직에서 상황이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 위에 있는 사람은 짜장면 먹고 싶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된장찌개를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디로 갈까요? 이 회사 사람들은 짜장면이요. 짜장면으로 갑니다. 왜? 이분은 다른 모든 사람이 된장찌개를 좋아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도자의 짜장면 고집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도 논문 썼습니다. 논문에는 짜장면 얘기는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어떤 거냐면 맨 위에 있는 지도자는 여전히 짜장면을 외쳐요. 난 짜장면이야, 짜장면이야. 그런데 이 사람을 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지도자는 짜장면을 고집하지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된장찌개로 합의해서 결국 된장찌개 집으로 갈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그 제가 있는 분야에선 집단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집단지성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어떤 최종적인 그 의견으로 더 올바른 의견에 도달할 수 있을 때 그걸 집단지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제가 했던 연구에선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한쪽 방향에 뭐라고 하죠? 이거 계층 구조 혹은 까라면가 구조. 예. 이 까라면가 구조에 더해서 그 위에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계층을 넘나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을 거쳐서 얻어진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제가 소통의 채널을 추가할 확률을 P라고 했는데요. P가 0이면 아무런 소통 채널이 추가되지 않아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마이너스 1인 짜장면에 합의합니다. 이거 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계층을 넘나들면서. 그럼 결국은 전체 조직이 이 커브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커브는 된장찌개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연구를 해보고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 완전한 계층 구조여서 모든 사람들이 짜장면에 합의하는 건 굉장히 빨리 합의해요. 시간이 아주 짧은데요. 된장찌개로 사람들이 소통을 통해서 된장찌개에 합의할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네.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장단점 같은 걸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토론을 활발하게 하면서
어떤 보다 나은 의견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려면 그런데 단점이 있는 거죠. 오래 걸립니다. 한편 빨리 합의하려면 그러면 이제 이 계층 구조가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그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군대 조직 하면은 다 계층 구조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대라면 만약에 적과의 전투 상황에서 적군이 막 공격해 와요. 그때 이쪽에서 뭐 장군부터 이등병까지 둘러앉아서 3박 4일 토론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최선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선의 선택이라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의견을 결정해야 될 때가 그렇게 군대 같은 상황이 아닐 때가 더 많잖아요. 토론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가능한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사람들이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이 두 상황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시간에 극복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맨 위에 있는 사람이 귀가 얇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짜장면 고집을 버리고 된장찌개를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이 조직은 된장찌개의 의견이 최상층의 의견이니까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도자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덕목이 저는 귀가 얇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귀가 얇다는 게 마음을 막 바꾼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본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는 것.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가 고집했던 의견이 이거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고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조직의 지도자인 경우가 이 전체 조직이 보다 더 나은 의견에 합의하는 것을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죠. 그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남의 의견 안 듣고 좀 얘기 좀 들어. 뭐 이런 얘기를 또 모아보면 결국에는 꼰대 소리를 듣더라고요. 남의 얘기 안 듣고 자기 의견만 그냥 계속해서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예.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갖게 된 생각은 제 정도 나이가 되면 저는 다 꼰대라고 생각해요. 근데 딱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본인이 꼰대라는 걸 모르는 꼰대하고 본인이 꼰대라는 걸 아는 꼰대라고. 꼰대가 아닐 거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네.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일단 꼰대라고 받아들인 다음에 네. 꼰대이지만 나는 꼰대라는 걸 알고 있는 꼰대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요. 꼰대 소리 좀 저는 꼰대가 맞습니다. 네, 실제 쿨하다. 직장 쿨한 생활하면서 꼰대. 물론 이제 10년 차 직장인을 하다가 이제 프리랜서로 나왔는데 네. 근데 제 입장에선 그래요. 어쨌든 정말 창의력 있고 자기 개발 확실합니다. 하지만 뭔가 뭉쳐서 할 때는 선배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넘버 2의 입장에서 그 무리에서 술자리 약속을 8시에 잡았어요. 그랬더니 넘버 4 꼴찌애가 안 오는 거야, 8시에. 넘버 1, 2가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래갖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배님 지금 넘버 3랑 같이 있어요. 넘버 3가 근무 끝나면 같이 갈게요. 오는 거야. 야, 넘버 1, 2가 여기 있는데 네가 넘버 3 얘기를 듣고 여길 안 오면 돼? 그건 야,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 꼰대 돼. 인정. 네.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그날 난리가 났어요. 선배, 여기 자리가 보이는데 선배님 여기 앉으시죠. 선배님 뭐 시킬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그 친구가 훨씬 잘해갖고 지금은 저한테 고맙다고 그럽습니다. 지금 저한테 고맙습니다. 공을 선배님. 자기한테로 돌리는군요. 예. 그 정도의 그런 거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요즘 애들은 내가 젊었을 때랑 다르다라는 거는 고대 문헌에도 나온답니다. 늘 있는 일이고요. 근데 과거에 비하면 저는 특히 저같이 이제 꼰대 세대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격히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들 아시는 라떼 이스 호불스 있잖아요. 그게 그때는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저와 같은 꼰대들이 젊었을 때의 경험이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세상은 급격히 변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라떼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선생님, 한 귀로 절-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젊은이들이랑 많이 이제 함께 하실 그런 일들이 예. 많잖아요. 그럴 때 세대 차이를 좀 많이 느끼시나요? 꼰대 아닌 척 하려고 요즘 애들은 노력을 좀 하시나요?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게 그 예전 학생 때 생각하면 교수님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네. 교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할 감이 수 오지. 있다는 상상도 못 예. 했거든요. 못하죠. 특히 요즘 학생들은 그걸 해요. 예. 그런 면에서 아주 저는 좋아 보입니다. 진짜 좋아 보여요.
진짜로요? 아니 뭐 가져온 건 아니고요. 예. 네. 그때 제가 기분이 나쁠 때마다 아 내가 꼰대구나라고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꼰대도 있고 이렇게 조금 그 요즘 젊은이들 적당히 이렇게 사회가 섞여서 같이 이렇게 좋은 시너지를 내는 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그럼요. 예. 예. 이따 녹화 끝나고도 어쨌든 나이 순으로 일어나요, 여기서. 네, 우리가 마이크 빼고 이런 것도 나이 순으로 먼저 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건 지켜갑시다. 나 때는 말이야. 예. 야.